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묻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죠. 조현심의 브랜드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분의 손을 거쳐서 나온 아주 조그만 이 계란보다 조금 큰 약간 공룡알 같은 갸가 지금 와디지를 완전히 그냥 딱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신화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셰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즘의 셰프로 유명하신, 그리고 1억을 넘어 2억 펀딩 신화의 주인공인 이수양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이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기 그 CTS 라디오 조이 지금 녹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네이버에서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장소를 좀 이동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방송국 여기 어쩌면 작지만 분위기 어떠신가요? 너무 아담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소리 아주 좋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TV도 동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TV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이버 TV 쪽은 오늘은 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오디오 클립 당신 브랜드 연구소만 진행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5가지 T로 이 이수양 대표님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퍼스널 브랜드를 아주 탈탈탈 터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발견한 그 재능을 트레이닝, 어떻게 본인만의 훈련법으로 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긴 시간, 힘든 부침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견디는 지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본인의 타이밍,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기본 5가지 T를 중심으로 토크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오늘도 밤새고 오셨다고? 네, 어제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왔네요. 네. 자, 그러면 요즘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지금 사업을 코스메 셰프라는 법인으로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계속 화장품 제품 개발하다가 한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와디즈에서 이제 첫 선을 보이고 벌써 펀딩을 8회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점점점 할 때마다 펀딩 액수가 늘어나고 저희 고객님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괄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과 동시에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디지의 랭킹 1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저에게 화면 캡처를 떠서 보여주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이게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안에 관련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대적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도 사실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끝까지 펀딩을 잘 마무리하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제품을 잘 배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 대표님 걸 펀딩도 해서 제품도 받아봤고, 같은 시기에, SK로 시작하는 거기에 제품을 펀딩했다가 뭐 하나가 잘못돼서 그게 사양이 바뀌게 돼서 그 상황을 제가 봤다 보니까 그냥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꺼버렸어요. 그냥 그거를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돼도 끝까지 잘 돼야 잘 되는구나. 맞아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아마 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물건을 파는 시대가 점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크라우드 펀딩의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지만 또 제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8번을 해보시고 지금 2차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번은 다 1억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2억이 넘었고 요 정도 되기까지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런 팁도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 1년 넘게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고객님과 만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성공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2글자예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그 어떤 유통보다도 예, 크라우드 펀딩 특성상 정말 얼리 어댑터 고객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물리적인 제품을 구입을 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펀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메이커의 진정성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고 이 브랜드를 왜 만들었나 그 why를 사는 사람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그 스토리 그냥 스토리도 가식이나 막 이런 스토리들은 금방 알아채요 이분들이. 와 진짜 근데 그거를 그 진정성을 어차피 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리워드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당신이 펀딩을 해줄 이수양이라는 메이커는 누구길래 이런 것들에 집요하게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말 질문이 많으세요. 네, 질문이 쏟아지거든요. 24시간 계속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깨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시간 막 정말 초를 다투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빨리빨리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또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답변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 보시거든요. 또 그거를 보고 이 메이커는 신뢰할 만하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메이커가 행동하는 것까지 다 보는 게 정말 저는 이런 신기한 유통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유통을 예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했었을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뀐 유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몸으로 부딪혀서 네. 그 방법을 터득하고 지금 그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는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그런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수영 대표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듣게 되면 그냥 되는 건 없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대로 첫 번째 질문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부터 처음부터 난 화장품 분야에서 할 거야. 난 이 분야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좀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는 화장품이 너무 좋고 뭐 예뻐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 입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광고를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로 갈까 하다가 어떻게 뭐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 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모랩 맞죠? 퍼시피. 그래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그때도 산업화 시대 때 말미였긴 하지만 그래도 잘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화장품이 너무 좋고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고 막 신념이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가 화장품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의 컨셉은 무엇이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장이라는 거, 발효라는 거에 대해서 좀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이라는 분야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건강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장 뷰티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가 갔던 회사가 이것도 또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예, 한국 야구르트라는 회사로 가서 발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화장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10년 동안 했던 화장품이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나 화장품 회사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보였고, 그래서 화장품을 요리한다는 개념으로 코스메 셰프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야쿠르트에 계실 때 만났죠. 네, 그때 우리 일도 같이 해서 프로젝트도 몇 번 했었죠,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제가 이 네이버 TV가 안 돼가지고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편하게 하면 되죠. 네,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재능,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점점 좋아져서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고 몰입하고 하면서 머물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시 돌아온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사실 그 한국 야쿠르트에 계실 때도 계속 코즈메, 그러니까 이게 셰프를 하겠다, 먹는 화장품을 만들겠다. 내가 그때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대표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분의 삶의 세계는 도대체 화장품을 어떻게 먹겠다는 건가? 되게 그때 신선했는데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니까 네. 그 당고 네, 이거를 흑당고를 찾아야 된다. 네. 이걸 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올렸던 거를 1년 전 거를 공유한 걸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분야의 사람을 찾고 네. 찾아서 제대로 제품화하기까지 정말 많은 무수한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덕질할 만하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능을 찾았다 하더라도 화장품이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뛰어들었다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네. 또 지금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큰 채널에서 소개해주면 그냥 광고에 연예인 믿고 그냥 제품을 샀고 어느 일정 부분 지났을 때는 방판을 통해서 네. 아주머니들이 선택해주면 다 썼던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는 직접 써본 고객의 후기가 절대적인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런 시기에 화장품은 진짜 이래야 된다. 네. 화장품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본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저도 사실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적응 단계는 우리가 SNS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광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4대 매체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빅 모델을 데리고 광고를 찍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많은 고객들이 와 하고 그 아이템을 다 사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내는 그런 히트 상품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전지현 씨, 송혜교 씨, 네. 전설이었죠. 전설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시대가 그냥 살짝 바뀐 것도 아니고 완전 뒤바뀐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진정한 해안을 가지고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의 게임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객이랑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고객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만족을 느끼고 신뢰를 얻고 저 브랜드, 저 제품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이 아니라 친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이제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진다 이런 정보성이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15초, 30초짜리의 그냥 단발성의 광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대세입니다. 사시오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어떤 그냥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사실은 캐릭터라이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캐릭터가 어떤 믿을 만한 캐릭터가 이거를 만들었고 하는 것들이 고객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묻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사실 그런 시대가 SNS이기 때문에 더 지금의 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 대목은 이제 소통 얘기할 네.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네네네. 부분들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수양이라고 하는 네. 그 퍼스널 브랜드를 네. 확고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구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일 핵심은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뭐든지 시작했다가 열심히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겠다고 한 걸 어쨌거나 버텨서 그 분야에 계속 머물고 살아남고 성공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그 코즘의 셰프라고 하는 그 낯선 단어도 익숙해졌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뭐야 했던 흑당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세안 분야 하면 네. 천연 화장품의 이수양을 떠올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만큼 브랜드가 확고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그 분야의 고수의 자리, 지금의 자리에 오게까지 본인이 해왔던 훈련법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3가지 정리해서. 저는 3가지의 공통점을 일단은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저 자신을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벼랑 끝에 밀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자의적으로 벼랑 끝에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건 저랑 비슷해요. 그 원하지 않았는데 매일 거기 서 있죠. 예, 원하지 않았는데 벼랑 끝에 갔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돼야 돼라는 원망도 많았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벼랑 끝에 가지 않았다면 이 고단함을 견딜 수 있었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벼랑 끝에 나를 내몰 수 있는 힘인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예, 절실함인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절실함이든 아니면 그 절실함 갑자기 확 오네요. 예, 그건 정말 중요한 절실함 네.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금전적으로 절실한 사람들이 좋아요. 예, 그쵸? 현실적으로 먼저 창업을 한다, 어떤 대표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나 돈 많어, 나 여유 있어 하는 대표님보다 나 돈 벌어야 돼. 또는 나 부자가 돼야 돼.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저는 매출과 돈이라는 거는 곧 고객의 신뢰고 고객한테 사랑받는 증거고 고객이 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절실함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에서 절실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가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눈빛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좀 전까지 막 졸리다고 피곤하시다고 이랬는데 에너지가 지금 확 올라왔어 지금. 네. 네. 이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고객한테 뭔가를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은 결코 내가 나 자신 있어, 이 분야에 나 전문가야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힘들죠 그게. 근데 그게 그 절실함하고 또 이게 굉장히 연결되는 게 절실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고객님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매출이라는 거를 내가 일으켜야 되고 이런 절실함이 생기면 고객님한테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금방 들키는 SNS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실함이겠네요. 그렇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무장하기 위해서 요즘은 SNS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엄청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실시간으로 고객님들한테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버벅거리거나 바로 저한테 전화 오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네. 제품을 관련해서. 네, 지금 저희 고객님들은 한 분 한 분 저한테 이수양 대표님이라고 하는 고객님들이 없어요.
셰프님 이렇게 불러요. 오. 네, 그 말은 일단 친근하게 저를 생각함과 동시에 화장품,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저분을 믿고 내가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한테 셰프님 하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심도 깊고 네. 어쨌든 나는 피부과 의사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을 정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솔직히 제가 그게 응대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객님들한테 응대를 하고 있구나. 이수양 죽지 않았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고객님들은 또 저희 팬이 돼주시고 저희 단골 고객님들이 돼주셔서 또 막 다른 고객님들한테 막 홍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실함을 통한 자신감을 얻기 위한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갈고 닦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후배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의식인 것 같아요. 이 목적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목적의식은 신념 같은 거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라고 하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창업, 스타트업, 일이라고 프로젝트성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보이는 거는 이수양 대표, 한 화장품 회사의 대표 이렇게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박스 까고 막 하는 거거든요. 잡일이거든요. 수많은 잡일. 사실 제가 어제 밤을 샜다고 하는데 아주 뭐 화려하고 멋있고 막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밤을 샌 게 아니에요. 클레임이 있다는 고객님들은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고객님들이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좀 더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제 밤을 정말 다 샜어요. 정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정말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컨셉 잡는 여자라고 한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컨셉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이 분야의 컨설팅도 많이 하고 할 때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목적의식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앵무새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이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백종원 셰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는 사실은 굉장히 괴팍하고 못됐고 직원들한테도 싸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착하다 뭐 좋은 사람 뭐 귀하는 사람 이렇게 봐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순간 나는 화장품 요리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세상에 피부 건강이 악화돼서 피부 때문에 불행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사람이 짜증나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거를 겪어봐서 너무너무 인생이 불행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즘 남성분들도 너무 그런 걸로 막 고통받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언니처럼 누나처럼 해결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응축한 단어가 화장품 요리사라는 거였고 그렇게 저한테 계속 세뇌하고 또 고객님들이 요리사님, 셰프님 이렇게 저한테 묻고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라. 막 이런 거대한 신념도 스스로 되뇌이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더 뚜렷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오바일 수 있는데 잡일이 정말 즐거워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장황했는데 첫 번째는 절실함. 어떻게든 절실함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전문성을 갈고 닦고 내 스스로 나한테 너는 전문가야라고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뚜렷한 목적의식.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계속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정말 창업
1, 2년 하다가 포기하기 정말 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잡일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에 우리 네. 배우미 씨가 절실함, 자신감, 목적의식 기억하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잘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미님 어디서 들어보던 소희 회사의 네네. 직원이었죠. 지금 네. 아주 우수한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우리 또 한 번 함께, 2년 네. 맺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쭉 가요. 저랑도 한 6년 된 그쵸? 인연이죠. 예. 네. 어지간하면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어지간한 기준은 넘어야 돼. 우리 네. 네이버 이 오디오 클립에 김하진 아나운서, 네, 그 네. 파블로를 읽어의 아나운서인데 피부 건강 셰프님 멋지시다고 응원을 해주고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그죠? 네. 그 사실 이 강의하고 그럴 때 현장에서 네.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게 뭐랄까 모티브 무언가 시작할 때 매번 했던 게 시계토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죠? 추억에 젖는다. 그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페북에 또 비슷한 시계토끼가 올라왔어.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시계토끼 하면 이수양이 떠오를 수 있게끔 왜 시계토끼를 언급하면서 본인을 계속 어떤 그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소개하면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절실함, 자신감, 목적의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뜬구름 같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창업할 때 정말 마음에 되새겨야 될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사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저 스스로한테도 잔소리 같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 강의를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또 저 스스로도 더 진짜 이게 필요해라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문학적 메타포를 많이 써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정말 시인이라든가 강의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또 바이블 최고의 이제 베스트셀러죠. 성경에도 보면 공통적인 게 비유와 언어, 비유를 정말 잘한다는 거거든요. 은유를 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로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시계토끼라는 거는 사실 기회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기회라는 거를 저도 저한테 많은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기회가 오는지도 모르고 낚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흩날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실하고 절실하게 자신감, 전문성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가 깨어 있으면 이게 기회다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민첩하게 그 기회를 낚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제가 시계토끼를 해야 된다. 시계토끼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시계토끼는 굉장히 빨리 앨리스가 시계토끼를 계속 따라가잖아요. 만약에 시계토끼를 따라가지 않았으면은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의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조연심 우리나라의 이제 퍼스널 브랜드의 대가 조연심 대표님과의 인연이 없었으면 이런 거를 해보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인생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시계토끼 그 계기가 되어주는 거, 그 기회의 포착의 순간이 돼주는 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보고 안목이라고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계토끼에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깨어 있으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지금 막 같이 절실해지고 막 이러니까 네. 왠지 나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 않을 정도의 네. 이렇게 아시죠? 계속 내달리고 있는 타입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더 절박해 보이고 더 목표의식이 확실해 보이고 이런 자신감이 오는 걸 보니까 대표님의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전 직감으로 느끼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여야 되는데. 지나가봐야 알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아마 많은 분들에게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한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요즘이 온 오프라인의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제 오프라인을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하진 않잖아요. 네. 그죠? 오프라인으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이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거에 도움을 좀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1년 정도 이제 거의 고객님들하고 소통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게 1년이 됐는데 그중에 거의 반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SNS 온라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단골 고객님들, 찐 고객님들하고 또 이제 소통하는 이제 만남의 공간이 있었던 거고, 저의 가장 메인 장소는 온라인이에요. 그죠? 엄청 예. 온라인을 잘하시는 것 같아. 페이스북도 한동안 되게 잘하시다가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거의 네. 도배하고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인스타그램에 좀 집중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좋아요하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된 순간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뭐 제가 뭘 올려도 반응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제가 댓글도 지금 그 없고. 상태예요. 10년째. 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달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막 DM 메시지도 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 주장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셀카 막 올리고, 오늘 하늘이 너무 파랗죠, 막 이런 것들. 힘든 거 막 올리고. 예, 힘든 거 막 올리고. 근데 그게 세상은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나 좀 완전 절실해진 상태가 된 순간부터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질문 어투도 말투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계속 질문하고 제가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 포스팅도 하고, 고객님들이 정말 원하실 만한 그런 비주얼들, 그런 것들.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소통이 많아진 시점과 많아진 후에가 딱 뚜렷이 나눠져요. 내 좋은 맛의 SNS 했을 때랑 네. 정말 모든 것들이 고객님 중심으로 소통하는 셰프의 모습으로 했을 때랑 정말 뚜렷하게 나눠지거든요. 나 반성 확 하게 되네. 왜 이러세요? 저보다 더 좋은. 근데 예전에는 그냥 부엌에서 약간 취미생활 하는 것 같은,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 같은 어떤 여성 부엌대기가 화장품 만든다고 뭔가 공방에서 취미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 딴에는 포토그래퍼도 쓰고 돈도 많이 써서 비주얼도 막 예쁘게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은 그때 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돈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맨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고객님이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도 막 하고 영상도 찍고 막 실시간으로 올리고. 근데 그런 날방이나 이런 그런 날 사진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세상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랑 정말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진짜 절실하신 거를 찾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주는 그런 포스팅이 진짜 소통을 부르는 그런 SNS를 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막 반성을 했는데 우리 네. 배우미 씨 계속 들으시면서 댓글로 어제 풍경 사진 올린 거 반성한대요. 저도 풍경 사진 올립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올려야 되겠다고. 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책에서들 읽었는데 실전에서 본인이 비포 애프터를 다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흑당고라는 게 지금 와디즈에서 이제 굉장히 핫한데, 흑당고 전에 이제 녹당고라는 걸 먼저 오더메이드로 런칭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와디즈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에서 오더메이드를 하면 몇 명이 구입을 해줄까, 그걸 스스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흑당고를 하기로 딱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고 이제 녹당고라는 거를 가지고 먼저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구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짜잔 하고 제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 SNS로 짠 구입해주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한 2달 전부터 매일 이거를 만드는, 저는 화장품 요리사니까 매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막 그 녹색의 어떤 그런 신선한 건강해 보이는 이 녹당고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맨날 앞치마 두르고 마스크 기억나요. 끼고 맨날 다리고 비비고 손으로 주무르고 막 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매일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객님들이 언제 나와요? 미치겠어요. 빨리 내세요. 막 고객님들이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런칭을 한다는 거는 안정화 테스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지만 고객님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줘. 좀만 기다렸어요. 그러면 또 고객님들은 빨리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님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런칭을 하게 되니까 런칭 딱 하고 한 분도 안 사시면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고비를 써서 결국 매출은 유입률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거든요. 어떻게든 광고를 해서 고객님들을 들어오게 하고. 데리고 와서 그러면 광고비 굉장히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거 사고 싶어 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광고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들죠. 예, 그 만든 광고비 것보다. 때문에 거의 창업하는 분들이 다 쓰러지거든요. 망하죠. 근데 그때 진짜 광고비 들이지 않고 정말 좋은 방법은 SNS로 이거를 런칭하기 전에 만드는 방법 정말 투명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화장품 했을 때는 연구소에서 레시피 개발하고 화장품 만드는 거 정말 비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런칭할 때 CF와 함께 짜잔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진짜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더 소통하고 여러분들 이런 제품 곧 나옵니다. 그리고 막 체험단도 꾸렸던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근데 그 체험해 보신 분들한테 또 진정성 있게 제가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됐고 이 제품은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면 또 선물도 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하니까 또 진짜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그 후기가 또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허락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이제 그런 후기가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또 구매 전환율도 더 높아지고 이게 선순환이 만들어졌는데 진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원리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나 잘난 맛에 내가 낸데 내가 만들면 세상이 사지. 정말 이렇게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그 마케팅 이런 네. 뭐 브랜딩 이런 쪽에 성공 방정식대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직접 부딪혀서 네. 정말 아까 절실한 부분들로 본인이 그걸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사실 그 느낌이 나요. 한 대 쳐 맞아봐야 알아요. 많이 맞으신 이- 것 같죠? 이렇게 괜찮아요. 얘기하면, 우리 네. 방송 괜찮아요. 네. 지무 이런 거 없습니다. 말이 좀 험합니다. 한 대 맞아봐야.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해서 진짜 뭐 보통은 진정성 있게 해라. 근데 그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하다고 생각하지. 맞아. 나는 진정한데. 나는 분명히 진정성 있게 했는데 왜 네. 네가 진정성 있게 안 보냐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트로트도 그런데 진정인가요? 어. 진짜 진정인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고객이 받아들여줘야 진정인 거구나. 예.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클레임이 온 걸 오히려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다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시 팬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고 있으니까 진짜 코즈메 셰프를 넘어서 진짜 사장님 같아요. 6년 전이랑 제가 또 다릅니까? 네. 6년 전에는 그냥 시계토끼만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앨리스 같았다면, 앨리스 같았다면, 네, 네. 지금은 좀 달라요. 정말 느낌이 훨씬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이렇게 딱 맞물려가지고 힘이 생긴 듯한 느낌이에요. 그땐 이론이 더 셌어. 진짜 비유의 대가신 것 같아요. 공감이 확 진짜 저는 허겁지겁 앨리스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시계토끼인가 하고 막 쫓아가면 이거 아닌가 보고 이게 시계토끼인가 하고 막 쫓아가면 또 아닌가 보고 이렇게 막 그래서 시계토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딱 이렇다 할 거를 못 찾은. 네. 이제 그런데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그죠? 방황했던 시절 재능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네, 봤었고 그럼에도 그때도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고 근데 이 과정이 중간 정도에는 잘 안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확 뜨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디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어 하지만 저는 그 중간 과정이 네. 그래도 어쨌든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도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이수양만의 무언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네. 자, 이제 시간. 네. 시계토끼는 시계잖아요. 기회. 네, 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까지 긴 시간을
부침을 겪은 거잖아.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뭐 좋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런 시간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뭐 어떤 이수양만의 지혜, 어떤 신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아직도 좀 눈물이 나는데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두 글자예요. 고객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큰 기업 다닐 때도 맨날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혁신 막 이런 거 되게 막 표어도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애가 사라졌어. 막 이런 때 있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이제 살짝 자본 잠식으로 갈 뻔했고 저희 법인이. 그리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이 작년에 되게 길었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도 잠식 상태예요. 네. 저한테 빚진 게 너무 많으시지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다 손을 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셰프야 내가 뭐 이러면서 그냥 강의하고 좀 컨설팅하고 이렇게 좀 쉽게 살란다 막 그게 또 쉬운 일도 아닌데 그 일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만 벗어나면 지금만 좋을 벗어나면 것 같았지. 됐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래서 막 SNS도 다 끊고 SNS에 너무 막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나는 또 왜 이 모양이지 막 자존감은 더 하락하고 막 이런 게 막 악순환의 연속이어서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닫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시 딱 펴니까 막 진짜 막 메시지부터 막 쫙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애써 피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와디즈란 곳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처음에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찐 고객님들이 그래도 제가 힘든 와중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화장품 주기가 되니까 다 쓰셨잖아요. 근데 셰프님 어디 갔어요? 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나오시면 어떤가? 딴 거 못 쓰게 해놓고. 예, 망하신 건가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망하신 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고객님들은 셰프님 돌아오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 용기를 막 주는 고객님들. 근데 그거를 보고 막 후기가 이거를 쓰면서 제가 뭐 피부를 통해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객님들도 있고. 막 그게 그때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막 감동이 막 같이 물씬 확 오네요. 네, 정말 막 엉엉 울었어요. 그 통곡했던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제 엉엉 울고 한번 엉엉 울고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창업이라는 거는 업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창업하는 스타트업 대표는 업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닫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쉽게 닫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열지를 말든가. 무서워. 예, 열었다면은 한 명의 고객님도 저를 믿고 왔다면 그 고객님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임도 못 지고 내가 그냥 힘드니까 막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은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디즈로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 와디즈 PD님이 왜 이제야 오시냐고. 그동안 찾는 사람들 많았다고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앵콜을 했는데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 한 1,000만 원 할래나 펀딩 금액. 근데 바로 옛날에 고객님들이 우르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6천만 원의 펀딩이 모였어요. 6,700만 원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또 울었죠.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자본 잠식이 되고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사업을 잘 못하고 어리숙했고 교만했고 했던 것들을 보면 거대한 거에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딱 앨리스라는 표현이 맞아요. 세상에 시진핑을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시진핑 친척이지만. 시진핑 친척, 조카 뭐 하여튼 다 그러면 우와 막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거대한 것들에 있어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거 거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 주변에 엄청 많았었죠. 예, 근데 그때는 이게 이런 말도 방송인데 이거 괜찮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지뢰밭인지 풀밭인지도 모르고 막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뻥뻥 터지니까 자존감은 바닥치고 나 이 모양이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예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는 저를 이제 딱 병풍 쳐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완전 아마존에 떨어졌는데도
그때의 그거를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큰 것만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게임을 이게 그릇도 안 된 상태에서 양적인 게임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깊이 있는 질적인 게임은 고객하고 뾰족하고 작지만 고객 한 분 한 분하고 소통하고 더 감동 주려고 단 한 분이라도 고객 하니까 더 제가 기쁘고 보람되고 더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아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객님이 진짜로 SNS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한 분의 고객님이 진짜 10명을 데려오시고 또 10명의 그분이 기하고 수직으로 데려오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많아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분들은 맨날 저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오늘 또 이러고 있네? 계속 눈팅하시다가 이 여자는 맨날 막 찢고 막 이렇게 다리고 뽑고 맨날 하다 보니까 아, 이 여자는 굉장히 일관되게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는 대표구나, 셰프구나 하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누르고 그러니까 또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셰프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피부가 완전 망가졌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 고객님하고 또 막 고객님들한테 막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면 막 식습관도 교정시켜주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럼 고객님들이 정말 잘 따라주시거든요. 신뢰를 하니까 이제 이 신뢰를 사람의 거죠.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하는 말들을 잘 따라주시면 어느 순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이 팍 와요. 좋아진 게. 비포 애프터 사진이 와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셰프님 이 사진 마음껏 홍보하는데 활용하십시오. 제발 활용 좀 하십시오. 고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막 소통과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네. 결국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힘은 고객. 네. 그 고객을 향해서 이게 큰 고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고객 한 명. 내 앞에 바로 놓이는 그 한 명 한 명을 감동시킨 거가 퍼지고 퍼져서 지금에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진심이니까 진짜 네. 그렇게 리얼로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힘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와디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보기에 한 며칠 안에 와디즈 역대 뷰티 부문에서 1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 도대체 1억 펀딩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야? 제가 이랬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어느 순간 1위 메이커가 그러니까 1억 메이커가 되어 있고 그리고 1억 메이커를 넘어서 지금 이제 2억을 넘어가고 또 와디즈에서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뭐지 했는데 정말 들여다보면 제가 그렇다고 이제 광고비를 쓴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돈이 많지 않거든요. 광고비를 쓴 것도 아니고 정말 고객님들이 정말 다 영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막 후기 잘 되라고 다 보는 데다가 찐 후기 남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 대표 돈 얼마 썼어? 몇 명 풀었어? 근데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객 한 분 한 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진심을 다하고 친구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잘 이렇게 고객의 진짜 절실한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이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으시고 더 사람들 많은 보이는 그라운드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떤 후기를 보면 사실 제가 셰프님하고 이런 소통을 했었는데 셰프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셰프님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후기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그럴 때는 너무 감동스럽고 그때 이게 사실 정말 불과 몇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 이런 게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보니 우리는 정말 SNS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오영숙 대표님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수양 대표님의 스토리 정말 감동이라고 감동을 넘어 신화가 되어가시네요. 고객을 열광하게 만드는 이수양 대표님 정말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 피부 고민 많답니다. 일단 흑단고랑 녹단고 먼저 사세요. 와디즈에서.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펀딩 하셔야 펀딩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 봐서 써보시면서 문제 있을 때 클레임 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 차린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데보다도 그 어떤 데보다도 교만해지기 쉬운, 제가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제일 큰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냥 저는 훨씬 더 작은 플레이를 하고 있고 고객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눈물 날 만큼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이랬던 적이 제가 20년 이 일을 하면서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2억 넘고 이러면 팡팡팡팡 뛰는데 지금 너무 차분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고객님들이 만든 숫자인 걸 알기 때문에 막 자꾸 뭘 드리고 싶어요. 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옆에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엄청 막 퍼주시는 거예요. 떡볶이 제가 1인분 시켰는데 막 2인분 주시고, 튀김 먹고 싶다고 하면 튀김 하나 더 주시고. 근데 그분이 진짜 막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바로 옆에 있는 부식집은 항상 텅텅 비는데 그분 부식집만 바글바글해서 저건 뭐가 남나 했는데 사실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퍼줘도 결국 망하지 않는다. 예, 퍼주는 게 남는 거다. 예, 정말 또 찐 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퍼주느라고 밤을 샜거든요. 그렇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달래느라 또 뭐 하나 더 주고. 예, 좋습니다. 아주.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막 소통하시려고 이거 주세요. 이러시고. 네.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 거의 50분이 넘었어요. 벌써 51분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벌써 이 시간 마무리했거든요. 네. 근데 막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네.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코스메 셰프라는 화장품 요리사라는 직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화장품을 하다가 건강식품 회사로 갔었잖아요. 발효 장건강 회사로 갔었잖아요. 그때 발효와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장누수 현상이거든요. 장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 뷰티에 대해서 정말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사실 고객님들이 저한테 피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때 사실 제가 뒤에서 해주는 얘기는 장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 드셔라, 그리고 식습관 이렇게 하시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점점 좋아지시고, 사실 요즘 또 고객님들이 의식이 되게 높아지셔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실천을 잘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시대가 점점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보이는 막 화장품 예뻐지는 거, 막 성형, 피부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이너 뷰티라고 하죠. 몸속 마스크, 네. 몸속 세안에 대한 것들의 의식이 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고 고객님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거기에 또 관련된 장뷰티 제품들도, 몸속 세안 제품들도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진짜 피부가 본질적으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피부가 밖에서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빨리 10억 펀딩 빨리 받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뷰티 어떤 시크릿 플레이스 같은 것도 가면 만날 수 있고, 그러면 피부 고민 가면 무조건 다 돼. 이수양을 통하면 다 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셰프가 만든 것처럼 그런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막 과하게 뭘 많이 써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제품군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태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네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근데 그런 태클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끔 단단한 고객층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 뒤로 막 후광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코스메 셰프 수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코스메 셰프 민희라고 정말 저한테 너무 축복 같은 귀한 셰프 한 분이 저랑 또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이제 너무 또
저보다도 훨씬 더 피부 건강에 있어서 전문가 후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저희 코스메 셰프 회사에 화장품 요리사로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좋다.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고객 제1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은 고객님도 기쁘고 세상도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그런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여기 이수영 대표님 2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저랑 공약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네. 펀딩 네. 10억이 넘으면 네. 다시 라이브 한 번 더 저기 출연하시는 걸로. 토탈입니까 아니면 아니지 그 한 회. 한 회? 그거는 그거 안 되려나? 이번 생에 안 되나? 어떻게 한 5억으로 줄여볼까요? 5억도 너무 어마어마한 수. 그 정도 안 갈까요? 될 것도 같은데 그럼 한 3억? 3억? 지금 2억 넘었잖아요. 2억 넘었죠. 그러니까 3억 후딱 넘을 것 같은데. 네. 빨리 공약을 해봐.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몇 억 넘으면 여기 다시 와서 네. 그 노하우 다 까겠습니다. 딱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제가 3억이 넘으면 또 이곳에 와서 또 조현신 대표님하고 이렇게 놀듯이 재밌게.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네. 3억 고고. 네, 그러면 이 MU에게 제가 지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영 대표님 3억 펀딩하면 네이버 여기 당부연 네. 앵콜 네. 출연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또 대표님에게도 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저희도 네. 그 빛을 받아서 같이 네. 샤방샤방해지는 네. 그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간 지금 30분이 함께 네. 듣고 계시고 이제 라이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데 좀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한 분 배우미 씨가 계속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몇 분 들어오셨다가 바쁘시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흑당고라는 이 아이템이 정말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정말 책임감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세정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정말 독을 쫙 빼내는 해독에 해당하는 고약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예로부터 피부 독소를 빼는데 문화유산 같은 그런 고약을 중심으로 해서 세안 고체팩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절실해지고 제가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제가 더 책임감이 들고 또 진짜 또 이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일일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공부도 연구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위생, 더 면역 정말 본질적인 건강에 대해서 시대가 요구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제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화장품 요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오늘은 코즈메 셰프로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지금 흑당고, 녹당고로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이수양 대표를 모시고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꿈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